세월호 관련해서 새롭게 밝혀진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100년 전쟁이라는 다큐가 있었습니다. 또 아시는 분은 아시는군요. 널리 알려지지 않은 다큐인데. 그게 이제 명예훼손으로 지금 소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인데 100년간의 친일파와 관련된 기록을 다큐로 만드신 김지영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왜 뜬금없이 다큐 감독이 나왔느냐? 그 김지영 감독님이 최근에 한 그 세월호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세월호 관련한 다큐를 제작해달라고 의뢰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영상 감독님이다 보니 배가 정말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침몰하게 됐는지 본인이 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 구해서 지도 위에 찍어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야 영상을 만들 거 아닙니까? 본인이 항해사도 아니고 또는 관련 학자도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데이터를 지도 위에 찍어야 영상을 시뮬레이션으로 만들 테니 그런 작업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데이터를 다 찍어봤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거를 영상을 만들기 전에 알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여기 나오신 건데 자 이제 들어보기로 할게요. 다큐를 만든다면 가칭 이렇게 정하기로 하신 거라서 제목을 이렇게 예, 네 맞습니다. 화씨 1345 해갖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마이클 무어 감독의 화씨 911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을 약간의 패러디도 하면서 134의 의미는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에서 사실은 보여주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하다 보면 134의 의미가 나올 겁니다. 이게 각도입니다. 미리 힌트를 드린다면. 134도. 네, 134도. 마이클 무어는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네. 첫 번째. 네. 이게 뭡니까? 예. 헤딩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말씀부터 드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사실 영상을 화씨 134를 이제 만들겠다 했을 때 어떤 컨셉을 가졌었냐면, 제가 관객들을 내리고 사고의 순간 5분 전이나 아니면 33분, 16분 전으로 데려가서 이쪽에 타임머신을 타는 것처럼 데려가서 같이 항해를 해보는 그런 경험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 앞에 프롤로그에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나레이션으로 우리가 어떤 여행을 떠날 때 티켓을 예약하거나 스키 같은 걸 타면 스키 강습을 받은 다음에 스키를 즐기게 되잖아요. 말하자면 약간의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을 약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월호를 이해하려면 그냥 이해되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그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굉장히 쉬워요. 정말 쉬워요. 본인은 한 달이나 봤으니까 쉬울 수 있는데. 저도 솔직히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용어가 등장하는데 처음에 이런 용어를 조금 이해해야 그래야 왜냐면 숫자만 등장하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지겨워서 들여다보다 말아요. 이분은 그걸 끝까지 하신 거지. 굉장히 집요하고 이분한테 걸리면 안 된다. 네, 첫 번째로 이해할 게 이제 헤딩입니다. 예, 헤딩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건 즉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옛날에 자연과학이나 이렇게 할 때 나침반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배에 나침반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럼 꺾이면 자기 각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북쪽에서 내가 몇 도다. 그냥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북쪽에서부터 90도로 가고 있냐. 그러면 말하자면 서울에서 강원도로 가는 게 90도잖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뭐 밑으로 와서 뭐 광주로 간다. 그럼 180도로 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침반이 전해주는 데이터가 헤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조금 막말로 하면 대가리라고 그러나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굉장히 쉬워요. 헤딩. 머리. 그러니까 배 선수가 어디로 향하는가. 네. 요것만 아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고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AIS 데이터라는 배에 실리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걔가 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걔도 제공받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에 나침판이 있거든요. 최신식 나침판인데 뭐 항해사님들은 그걸 자이로 컴퍼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요즘은 그 옛날에 자석 나침판을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0.1도 정밀도로 이 자기가 가는 각도를 헤딩 값을 그러니까 선수가 지금 몇 도로 돌았다는 것을 AIS 기기에다 주는 거예요. 그럼 AIS 기기가 그것을 공중에 날려서 그것을 전 세계에서 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뱃머리가 어디를 향하는지를 각도로 표시하는 거예요. 간단하고. 두 번째는 COG라는 게 있어요. 예. COG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다는 분도 있는데, 그 요트라든가 이런 거 하는 분들은 되게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모르시는 분이, 배를 운전하시는 분도 모르시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별게 아니라 자기가 지나온 자취예요. 말하자면 헤딩은 그냥 나침반으로 내가 머리를 돌리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각도고, 이 COG는 자기가 지나온 코스, 그러니까 내 발자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조금 그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히스토리, 그러니까 배가 지나온 자취, 이걸 말하는 자기의 거예요. 히스토리가 무슨 문학적인 단순히 영어일 뿐이죠. 단순 용어로 하여튼 자기의 과거,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곳이 헤딩이고 내 머리가 바라보는 곳, 그리고 내가 지나온 과거, 이게 코스 데이터, 그래갖고 뭐 영어로는 코스 오버 그라운드라고 그러는데 별거 아니에요. 코스, 자기가 지나온 코스, 이것을 말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 이게 이제 그림은 뭔가요? 근데 그거를 공인가요? 설명하려고 쓰는 건데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 헤딩하고 COG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코스 데이터를 이 두 말하자면 가지 데이터 차이 때문에 발견하신 내용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HDG와 COG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치가 차이 나면 그 뭐를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거든요. 자, 예. 그래서 쉽게 좀 설명하려고 저희들 연습하고 머리를 짜내다가 겨울왕국의 엘사를 이렇게 놔갖고 겨울왕국이구나. 네. 엘사를 넣었다고 저절로 COG는 건 아니에요.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뭔 조금 의미할까? 쉬워요. 왜 그렇지 엘사가 않을까. 등장했냐고 그냥 배를 넣으면 되는데. 그래야지 별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실까봐 제가 엘사를 등장시켰어요. 자세히 보면 엘사거든요. 엘사가 레리꼬를 부르면서 이제 한 바퀴를 돈다고 상상해 주세요. 그래갖고 엘사가 이렇게 직진 방향으로 가면 엘사의 머리는 지금 서울에서 강원도로 가고 있잖아요. 90도예요. 북위에서. 간단하죠? 이때는 COG와 HD가 일치하죠. 예. 머리의 방향도 배가 가는 방향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벌어지는 게, 이 회전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비깅 돈다고 할 때, 이제 COG와 헤딩 값, 머리 방향이 틀려져요. 네.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엘사가 밑에까지 두 번째 그림에 내려왔다고 본다면, 헤딩 값은 180도예요. 그런데 발자취를 보세요. 발자취는 180도가 아니에요. 발자취는 이쪽 계속 변하는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늦게 나타나요. 자기가 머리를 돌린 방향에서 뒤따라와요. 네. 왜 그러냐면 과거의 데이터니까. 네. 그러니까 헤딩은 현재의 데이터예요. 내가 어딜 바라보고 있느냐고. 이 코스는 자기가 진짜 지나온 길, 이걸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회전시 틀려져요. 자, 봅시다. COG 산출 방법 넘어가죠,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고 나중에 편집하시든지 하고. 아닌 거 다 말하고 싶어요. 예. 아까 말씀드릴 때 헤딩 값은 나침판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침판이 AIS라는 기기한테 주는 정보예요. 근데 COG는 나침판한테서 정보를 얻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한테서 얻으면 우리 내비게이터 할 때 저기 GPS에서 자기 위치를 봤잖아요. 인공위성으로부터. 네, 인공위성으로부터 나 여기 있다. 내가 위도경도 여기 위치다. 우리가 운전할 때 계속 봤잖아요. 그 데이터 값을 갖고 계산해요. 그러니까 서로 소스가 틀린 거예요. 헤딩은 나침판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이 코스 데이터는 자기의 과거기 때문에 GPS로밖에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GPS가 찍힌 자기의 발자국들, 그 기울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침판이 지가 지나온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과거를 모르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한 다음에 8시 44분부터 49분 사이에 세월호의 행적이 그 두 값의 차이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던 것과 다르게 드러나는지 봅시다. 자, 설명해 주세요. 예. 세월호가 지금 사고가 났다는 점은 제가 볼 때 한 48분, 49분으로 다 발표가 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같이 이제 기초 지식을, 항해 기초 지식을 얻었으니까 한번 배를 타고서 운항을 시작하거든요. 가는 시점은 어디냐면 8시 44분 05초, 그러니까 사고 5분 전으로 우린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세월호가 어떻게 운항을 했는지를 다 보실 거예요. 44분 05초에서 보면 이게 뭐냐면 좀 관심 가지신 분들은 저기 해외 AIS 데이터가 이렇게 가는 세월호의 이 항적들을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점으로 보여요. 근데 저는 그걸 갖다 놓고서 영상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점으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월호를 실물 크기 그 축적 그대로 146m, 22m 이 폭 그대로 실물 크기로 이 지도 축적에 맞게 딱 놓은 거예요. 그 순간 여러 가지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각도대로 그대로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하니까 항로가 보이기 시작해요. 세월호가 어떻게 갔는가가 점으로 볼 때는 몰랐는데 실제 배가 그 각도로 딱딱 위치가 되니까 얘가 어디로 꺾고 어떻게 달렸는가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걸 말씀드릴게요. 44분 05초에서 45분 35초 요때 보면 저기 아래 검은 실선이 있는데 그게 앞으로 이게 직진 방향이에요. 보면 오른쪽 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측으로 가야지 도달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로 꺾었어요. 그리고 각도를 봐도 여기 빼보시면 알 거예요. 135에서 129.4니까 몇 도를 오른쪽으로 꺾었는지가 딱 나오잖아요. 그때 봤을 때 우타 5.6도 방향 전환을 했구나. 이게 이제 딱 보인 거죠. 예. 이해하셨죠? 배를 이 시점과 이 시점에 ACDG 값을 차이가 있으니까 배를 오른쪽 좀 꺾었네? 이게 나온 거예요. 예. 다음으로 넘길까요? 예, 다음으로 넘기죠. 근데 제가 그 데이터를 모으다가 굉장히 또 중요한 데이터를 추가로 얻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뉴스타파에 나왔던 동영상인데 45분 23초에 세월호 AIS 정보가 여기 나와 있어요. 지나가던 배 이름입니다. 예. 스쳐서 지나간 배. 두 패밀리가 이렇게 세월호하고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때 두 패밀리가 세월호를 보면서 세월호가 지금 몇 도 각도로 가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데이터예요. 여기 보면 예, COG 136.5도라고 나와요. 이걸 누가 보냐고. 저 COG가 이겁니다라고 누가 준 게 아니라 두 패밀리 자료 화면을 보다가 저 구석탱이에 있는 저 칸에 있는 조그만 숫자를 주목하게 된 거예요. 저게 뭐지라고. 이게 정상입니까? 예. 그래서 그 데이터를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구간에다가 그 위도 경도 갖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삼가감수법인가 뭔가를 통해서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위치를 시켰어요. 그 위치 그대로. 그 다음 화면에 나오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로 뒤. 그러니까 45분, 아까 35초까지 5도 정도라고 우타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뒤 시간이잖아요. 몇 초 전. 그 위에다 딱 놓으니까 사실은 136도까지 우로 갔다가 좌로 가던 중이었어요. 이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최소 우타 7.1도 넣었구나. 그리고 아까 COG가 과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COG 데이터 그때 헤딩 데이터를 보면 거의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선수 값이다. 이렇게 보고 봤을 때 이제 저는 그걸 알아낸 거죠. 우타 7.1도 넣고 방향 전환했구나. 그리고 약간 왼쪽으로 가기 시작하는구나. 묘한데? 이런 걸 느꼈죠. 그 다음 코스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바로 그 다음 코스를 제가 각도를 돌린 거예요. 하늘에서 본 거예요, 이번에는. 네. 그리고 아까 내려오던 각도에서 사실은 어떤 것들은, 사물들은 각도를 돌릴 때 진실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돌려보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45분 23초에서 45분 35초로 갈 때 각도가 왼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되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되면서 좌로 꺾어져 갖고 이 위치에서 45분 23초에서 46분 46초로 가는 방법은 우타를 넣어서는 절대 갈 수가 없죠. 운전면허를 가진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회전해서 갈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좌로 갔다가 우로 가야 돼요. 배가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가려면 그죠?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운전해보신 분은 딱 감이 잡히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차처럼 요렇게 갈 수가 없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그 숫자들을 보니 한마디로 말해서 배를 왼쪽으로 꺾었다가 오른쪽으로 틀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 그냥 가면 될 것을. 네. 그리고 배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 배는 후륜구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전륜이 아니에요. 앞바퀴가 방향 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스크루에서 이 탈을 이 방향탈을 갖고 그러니까 뒷바퀴가 방향을 미리 꺾는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하간에 왼쪽으로 배가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라는 걸 것을 레이더 영상으로 지켜본 분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 왼쪽에서 이렇게 따라오고 있던 둘라 에이스 문예식 선생님이라고 이분 초반에 방송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때 그분이 최초 CNN 인터뷰하고 JTBC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이상하다 했었는데 45분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CNN에서도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45분부터 세월호를 주시했다고 그래요. 왜 주시했냐는 이유가 자기가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 코스로 우회로 와서 자기가 충돌 위험성이 있어서 주시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갔다라는 걸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앞에 데이터하고 합치면 우로 갔다가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지그재그 운항을 했다라는 거예요. 직선으로 가지 않고.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그 숫자가 의미하는 뜻을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셨고, 그죠? 그리고 그 숫자들을, 해외 AS 데이터, 그리고 공개된 데이터, 국내에서, 국회의원실들을 통해서, 이거라고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데이터들도 있죠. 그런 데이터, 또는 진도 BTS에서 나온 레이더 영상들,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다른 그 데이터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일일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알아낸 것은 45분 때에 배가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었다. 좌우로.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예. 그래서 그걸 쭉 그려봤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S자 곡선이 나와요. 세월호가 사고 2분 전까지 5분 전에서 2분 전까지 S자 곡선에 지그재그 운항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픽으로 정확히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본인의 주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숫자를 표기를 해 나갔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지그재그 운항 때문에 도대체 왜 했나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헤딩 값이 136.5도 거의 137도에서 결론이 뭐냐면 137.9도 그러니까 138 정도 1도? 그냥 그러니까 이건 방향 전환도 아니고 그냥 가도 될 걸 괜히 좌로 꺾었다 괜히 다시 온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무슨 효과가 있나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뒤에 오던 문예식 선장을 깜짝 놀라게 하는 효과. 그리고 두 번째는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들이 흔들려요. 배가 더 밸런스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거 말고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각도가 사실은 제가 보기엔 되게 작아 보이거든요. 과연 그 지그재그가 이렇게 작은 각도로 해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 사실 세월호 인터뷰라든가 여러 가지 나오고 그리고 사실 승선했던 승무원들의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앞에 분의 배가 불안정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무슨 발라스트 펌프도 만졌다. 그리고 제가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상적인 배는 많이 안 움직여요. 좌타 5도, 우타 5도 이거 해봤자 까딱 없어요. 근데 세월호는 뭐냐면 복원성이 약하다라는 말은 뉴스에서 지겹게 들으셨죠.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만 꺾어도 배가 많이 기울어져요. 그래서 그 세월호 하고 똑같은 배 있잖아요. 그 배 항해사 그때 뉴스에서 나와서 했던 얘기가 이 오하마나호도 10도 이상 절대 안 꺾는다. 5도를 틀 때도 조금씩 꺾는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정상적인 배라면 우타 7도, 좌타 4도, 우타 5도 이게 뭐 별거야? 볼 수 있겠지만 이 배는 복원성이 약하기 때문에 휘청거려요. 휘청거렸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휘청거렸을 거라고. 그렇지 않고서야 왜 똑바로 오면 되는 길을 이렇게 좌우로 꺾어서 갔느냐. 또 하나의 가능성이 술 취해서. 근데 여기서 하나는 음주운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부 발표하고의 문제니까 제가 말할게요. 선원들도 여기서 우로 변침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정부도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우로 변침한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최초 우타를 넣은 건 인정을 해요. 근데 좌로 갔다, 우로 갔다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아무도 갈짓자 행보를 했다고 말하진 않죠. 그냥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가다가 여기서 꺾다가 넘어졌다고 말하고 있죠. 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때까지는. 예. 근데 이제 감독님이 숫자들을 다 모으고 꼼꼼하게 그리고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듣고 그걸 다시 그림으로 그려보고 했다 보니 이 배가 갈짓자로 갔더라.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배가. 여기서 이제 추론이 나온 거죠. 배에 묶여있던 화물들을 흔들려고 했던 건 아닐까? 이건 추론이에요? 네, 추론입니다. 네. 말을 잘하셔야 돼, 추론. 네. 제가 많이 겪어봐서 알아요. 완벽한 추론입니다. 네, 자. 이때가 사고 2분 전까지입니다. 2분 전까지, 그러니까 사고 5분 전부터 배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가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 예, 다시 어떻게 하늘에서 보면, 봅니다. 예. 이게 사실 그 결정적 구간이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바로 사고 2분 전에 시작돼서 맨 위에 배 보세요. 오른쪽으로 꺾여 있죠. 여기에 160도 가까이 돌아가 있거든요. 이게 HDG가 159.1 예. 이때입니다. 오른쪽으로 확 돌아가 있어요. 이때부터 보이시죠? 사고가 시작됐다고 이제 사람들은 말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사고가 지금 발생하는 순간에 세월호가 되게 극적으로 데이터 하나를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던진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자기가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다면서 자기가 남기고 싶은 얘기를 세상에 던진 데이터라고 봐요, 저는. 그걸 보시고 해석해 주세요. 세월호가 여러분한테 전하는 메시지를. 보세요. 사고 2분 전에서 사고 58초 전으로 가면 배가 약간 왼쪽으로 가 있죠.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갈 때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맨 위에 배가 틀려 있을 때 저 위치로 내가 운전을 해서 간다면 어떤 궤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을까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저 맨 위에 있는 저 배가 지금 어떤 순간이냐면 미친 듯이 돌아가면서 지금 회전하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예. 남아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쭉, 만약 이것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쭉 가다가 활 꺾었나? 제가 말씀드리면 이때 배는 조건이 32.4km로 고속으로 달리던 상황이에요. 굉장히 화물선에 비하면 거의 한 1.5배, 2배 가까운 속력으로 빠르게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로도 32km로 막 달리다가 오른쪽으로 저렇게 21도를 급회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쭉 가다가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저 순간에서 순간적으로 멈춰야 돼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돌아야 돼요. 드리프트를 해야 되죠. 확 돌렸어. 네. 네. 근데 이걸 항해사한테 얘기하니까 배는 브레이크가 없대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드리프팅 기술 이런 게 불가능하대요. 이 상태에서 45분 32초로 사고 나는 순간으로 가는 방법은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여요. 네. 하나밖에 없다. 딱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런 궤적을 남기려면 실제 어떻게 움직였어야 하는 거냐. 예. 네. 이렇게 움직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이죠. 가만히 보시면.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차도 선박도 그대로 갔다가 제가 아까 이제 후미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스크루가. 이 엉덩이를 잘 보세요. 배의 엉덩이. 엉덩이가 일직선에 가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직선 라인을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배가 오른쪽으로 휙 틀었어요. 21도나. 이게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지 않는 한 절대 나올 수 없는 코스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점선에 그 순간에 데이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숫자를 이해하고 봤더니 뱃머리가 이만큼 기울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만큼 배가 기울어지는 방법은 그 이전에 이렇게 크게 틀어서 배가 큰 회전을 했다는 겁니다. 한번 휘감은 거죠. 크게. 아주 큰 각도를 내기 위해서 배가 휘감은 거예요. 지금 정부도 그렇고 세월호 승무원들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배가 많이 돌았다고 그랬죠. 자기들이 여기가 변층 구간이거든요. 제주도로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마치 일본 쪽으로 갈 것처럼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좌회전을 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도 부분을. 지금 여기서 140 정도, 138, 139, 139에서 140으로 똑바로 오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고 발표했고 우리는 연태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지금 정부가 혹시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데이터가 손실됐다라는 얘기 들으셨죠? 거기가 어디 구간이냐면 좌로 최고점으로 꺾인 순간 여기가 데이터가 없대요.
아직도 발견 못 되고 있대요. 아, 근데 여러분은 지금 데이터가 없다는 구간을 정확히 어떻게 갔나를 처음으로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네. 제가 처음에 어떤 항해사분을 만나서 이게 세월호라고 얘기를 안 하고 저 그림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배가 가야 됩니까? 좌로 가서 이걸 우측 보여준 꺾여야지. 거죠? 예.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을 한 거죠. 이 코스 말고는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네. 이건 명백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세월호 항해사나 조타수 말대로 이렇게 직진하다가 우측으로 튼 것과 좌측으로 가서 우측으로 튼 거의 차이점은 뭐가 나오냐면 여기가 잘 보시면 138도거든요. 사고 58초 전에. 근데 원래 가려던 목표가 145도였대요. 자기네들의 목표가. 그러면 7도만 돌리면 되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우측으로 7도만 돌리면 되는데 좌로 꺾었다가 우측으로 가면 배는 넘을 거예요. 거의 배 각도가? 가까이. 예, 각도가 이 이야기는 두 배는 더 많이 꺾어야 돼요. 그렇죠. 쭉 가다가 그냥 꺾으면 몇 7도밖에 안 꺾이는데 이렇게 틀면 배가 많이 눕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해수부 자료하고 해수부가 발표한 자료하고 지나가던 상선 VDR이라고 해서 하여튼 기록에 대해서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YTN에서 한창 시끌벅적했던 뉴스 화면이거든요. 이때 막 뭐 1초에 뭐 10도 변침했다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초반에 나왔던 데이터. 네. 그런데 사실 해수부가 이제 그 똑같은 데이터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 140도로 돌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 시점을 그때 해수부가 발표하면서 48분 44초다. 12초가 아니라 한참 전께 계속 데이터가 유지되다가 새롭게 갱신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수부 자료에서 나오고 있어요. 똑같은 위치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아까 COG 말씀드렸잖아요. 150도, 140에서 150도로 갔다 할 때 140도의 COG 값이 나와요. 140도 이전 과거 내가 140도로 지금 패딩이 머리가 가 있는데 내 과거 발자취는 뭐라고 나오냐면 134.7이 나와요. 사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화씨 134로 정했는데 아까 138도였잖아요. 여기서 그 항해사나 정부 발표대로 138에서 플러스로 오른쪽으로 틀면서 139, 140, 150으로 넘어가 이렇게 우회전한 게 아니라 140이라는 데이터가 자기 궤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134도로 가다가 140으로 왔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배가 왼쪽으로 틀었다가 오른쪽으로 튼 것이 그동안 자잘하게 나왔던 다른 데이터에 COG 값으로 숨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중간에 배가 크게 틀었다가 오른쪽으로 갔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그 지나가던 상선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데이터냐면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도 COG 값이 나와요. 과거 기록이 나오는데 140도 이전 자기가 140도로 오기 전에 데이터가 134가 나와요. COG 값이. 만약에 이 배가 똑바로 가다가 틀었다면 이 COG 값이 134, 135, 136 이렇게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배는 숫자가 적다는 건 왼쪽으로 갔다라는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이 배가 왼쪽으로 틀었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그 말이 해수부가 낸 자료에도 보면 왼쪽으로 배가 꺾었다가 오른쪽으로 갔다는 기록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COG 값이 이렇게 기록돼 있고 136, 135, 134 계속 마이너스로 가면서 좌로 돌고 있다라는 자기 궤적을 보여주는데 이상하게도 헤딩 값을 보면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정부가 발표한 이 헤딩 값을 보면 선수는 139, 139, 140에서 150으로 돌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계속 139도, 140 이렇게 오다가 오른쪽으로 돌았다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지나온 자기 과거에서는 나는 134도, 135도 좌로 가고 있었어 라는 말을 모순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이 AIS 요 헤딩값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져진 게 아니냐는 거지. 감독님의 이야기는. 왜냐하면
배가 갔던 궤적과 안 맞는다는 거죠, 지금. 대가리가 어딜 향해 있나, 배가. 보면은 쭉 140, 141, 140, 140, 139 일정하게 가고 있어요, 이 헤딩 값이. 이 헤딩 값만 만진 거예요. 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쭉 가다가 갑자기 배목줄이 확 틀어졌어요. 이 값이 140, 141, 139 그대로 쭉 1도 정도 차이만 두고 계속 나오다가 직진하다가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헤딩값만 보면. 요 헤딩값만 보면 그러다가 140에서 갑자기 150으로 그러니까 선원이 말했듯이 우타를 틀었는데 평소보다 확 돌아갔어요. 이 말이 앞뒤가 맞는 것처럼 네. 이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이해를 못했거나 이걸 맞은 사람들이 혹은 제가 보기엔 본인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 값을 보면 사실은 이 배는 왼쪽으로 틀었다가 오른쪽으로 갔던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COG 숫자들이. 값에는 그게 COG 나와 값에는 있다는 거죠. COG 값을 잘 이해를 못했다. 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고쳤으면 똑같이 고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값이 나온 거예요. 자연으로 몇 도까지 갔는가. 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데이터에서 왜냐면 그거는 안 만진 것 같으니까. 이제 그 값을 대입해 왜 보는 거죠. 그러냐면 과거의 그 기록값이 이렇게 쭉 이 플라팅을 해보니까 찍어보니까 이 궤적과 동일해요. 좌로 쭉 가서 오른쪽으로 간 값이 나와요. COG 값을 네, COG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GPS 데이터잖아요. 데이터의 점들을 쭉 이어보면 요 곡선이 나와요. 정부에서 제출한 것에 COG 값만 대배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죠. 추론과 비슷한 거지. 이렇게 됐을 거라고 했던 추론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좌로 138로 오던 배가 그 정부 발표대로 140, 139로 오다가 오른쪽으로 간 게 아니라 134로 좌회전을 했다가 우회전으로 왔구나. 그래서 제가 화씨 134로 간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한 겁니다. 끈질겨서. 예. 챕터 2가 있어요? 네, 챕터 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 진짜 헤딩 값은 뭔가 선수가 돌아간 값. 이제 COG는 찾았는데 헤딩 값을 알고 싶었는데 그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헤딩 값을 더 정밀하게 알게 돼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부가 발표한 헤딩 값이 아니라 다른 값이다. 진짜 왜냐면 이 헤딩 값이라고 값을 못 믿으니까 계산한. 이제는. 진짜 값이 뭘까라고 그걸 찾기 위해서 데이터 또 모으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것도 공교롭게도 또 정부의 데이터였어요. 서로 그럼 다른 거네요. 정부가 다른 데이터를 준 거네요. 진도 아니, BTS 레이더 영상. 이거 유명하잖아요. JTBC에서도 단독 입수하면서 보도됐던 그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JTBC라든가 하여튼 이런 곳에 이제 그 배포됐던 이 영상을 입수를 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모든 사건들이 한 1분쯤 늦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12시에 이 섬 옆을 지나가는 게 이 AIS 데이터로 나오는데 얘는 12시 1분에 지나가요. 이상하다. 왜 자꾸 시간 오차가 나지? AIS 기록과 예. 레이더를 비교해봤더니 예, 레이더 기록이 계속 1분가량이 늦는 거예요. 이 사건은 12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레이더 영상은 12시 1분가량에 뒤늦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갖고 제가 한번 시간을 뺐어요. 빼고서 이렇게 대조해 보니까 이제 사건들이 딱딱 들어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차를 계산해서 한 56초를 빼봤거든요. 그랬더니 해외 AIS가 말하는 그런 시간대와 딱딱 일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시간 오차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시간 오차를 수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 오차가 얼마인지를 해외에 있는 데이터하고 자꾸 비교해서 손작업으로 맞춰보다 보니 56초 정도 되더라. 56초. 56초 정도 되더라. 네. AIS 데이터. 그리고 그건 시간을 또 비교해본 거 AIS 데이터하고. 해외 AIS하고 과연 부합하는가를 봤어요. 했더니 2시간가량을 제가 비교해봤는데 7시에서 8시 보면 3시간가량이죠. 다 부합했어요. 헤딩 값이 제대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헤딩 값의 이 문제의 구간, 사고가 나는 시점, 5분 전부터 사고가 나는 시점까지의 여러분은 헤딩 값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배가 어떤 궤적을 그렸나가 보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AIS 데이터로 보면서 이렇게 지나온 지그재그. 자취가 그대로 나와요. 보세요.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틀었다가 S라인 그리죠. 지그재그 한 번 돌고 좀 멈췄다가 왼쪽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휙 갔다가 오른쪽으로 트는 게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130, 제가 각도기에 오차는 일단 134.5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정확히 그 문제에 데이터가 없다는 구간에서 헤딩 값이 뱃머리가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쭉 돌았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이 HDG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 발표하고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비교를 한 거죠, 이게. 이 밑에 그 정부의 데이터 값들이 나오는데 정부 데이터 값이 뭐냐면 정부의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요 옆에 이렇게 여기서 아까 이게 이 지그재그 운항 때 좌로 갔다라는 곡선에서 정부는 조금 갔다고 발표가 헤딩 값이 된 다음에 여기서 갈라져요, 서로. 그래서 정부는 그다음부터는 일직선으로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좌로 돌았다, 우로 돌았다라는 거하고 불일치하고 있어요. 저기 왼쪽으로 이렇게 간 값들이 산들이 보이잖아요. 그것들이 깎여 있어요.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그 찍은 수치들은 이렇게 뿔처럼 툭 튀어나와 있는데 정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뿔이 없어요, 거의. 실제로는 좌회전에 딱 크게 우회전했고 정부 데이터는 좌회전 없이 우회전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제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여기서 이제 뭘 비교해 보기로 또 했냐면 나갈 때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네. 뭐냐면 두 개를 비교해 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부의 발표대로 138도 정도에서 우회전을 넣어갖고 쭉 왔을 때와 좌로 갔다 우로 갔을 때의 경우 어떤 차이가 생기는가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계산을 했더니 예, 계산에 화전 반경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조금 전 거만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안 돼요. 하여튼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네. 계산하는 공식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심력에 의해서 배가 얼마나 기우는가를 외국에서는 다 정립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똑같은 두 배니까 변수가 다 비슷한데 R값만 회전 반경만 틀리니까 야 이거 근사치로 나오겠다 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계산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어, 정상적으로 우연으로 145도로 변침한 경우보다 약 3배 더 기울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좌로 갔다 우로 가는 순간. 10도가 기울어지면 30도 기울어집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대로 배가 옆으로 우회전을 했다면 이 정도 기우는데 만약 이 배가 이렇게 왼쪽으로 크게 껐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확 꺾었다면 한 3배 정도 가까이는 기울어진 각도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지영 감독님 주장은 야 상징 리본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단계까지.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독님이 발견하신 건 요약하면 배가 침몰하기 크게 사고가 발생하는 급변침하기 5분 전부터 지그재그 운행을 시작했고 그리고 급변침을 하는 그 사고 발생 지점 직전에 왼쪽으로 크게 틀었다가 오른쪽으로 다시 급회전을 하였다.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 이 배는 그냥 틀었을 때보다 두세 배 가량 기울기가 발생해서 배가 넘어지기 십상인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분이 발견한 겁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이건 이제 전문가한테 다시 역으로 검증받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물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여러 항해사들이나 전문가들 만나서 자문을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이 숫자를 지금까지 모아놓은 걸 다 공개해서 역으로 저희 방송을 보고 필요로 하신 분들은 다 드리는 걸로, 그죠? 예, 맞습니다. 네. 데이터 다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다 드려서 이분의 말이 틀렸다고 주장하실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반론을 받을 것이고 어쨌든 감독님의 저도 설득됐고 실제 데이터를 보며 감독님 지금까지 분석하고 해석한 바로는 이 배는 크게 갈 필요 없는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급회전을 해서 넘어지는 각도가 만들어져 버렸다. 검찰 수사 결과가 이런 게 나오길 기대했던 거죠. 네. 또 엉뚱하게도 백령 전쟁에 그다지 크게 히트를 친 가습기도 아닌 백년 전쟁에 괜히 고소만 당한 아직 고소 안 당했습니다. 고소는 안 하고 기소는 안 당했습니다. 고소를
봤다가 요거 나가면 이제 기소 당할 거예요, 이제. 영상을 다루는 감독님이 이걸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고 다시 한번 박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영상 감독님이 이만큼 해냈는데 수사권이 있는 우리 검찰은 왜 이걸 못 밝혀내는지 그러게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수사권, 기소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세월호 관련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막으려고 무슨 여론 작업을 하고 이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명박 우리 각각 시절에는 돈을 통치수단으로 삼았어요. 네. 그때는 말을 안 들으면 밥줄을 끊고 말을 잘 들으면 돈을 벌게 해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통치했습니다. 이게 국민을 거지로 하는 거죠. 돈 좀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현 정권은 저는 통치수단이 공작이라고 봐요. 세월호 관련해서 그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또는 특별법과 관련된 사실을 거짓말하고 기만하고 하는. 근데 이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왜 전쟁이 나면 상대 국민이나 상대 군인들을 사기를 떨어뜨리고 주저앉게 만들려고 심리전을 펼치거든요. 전쟁의 중요한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 중에 심리전을 하는 것처럼 하거든요. 국민을 복종하지 않는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런 정권이다.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 점을. 네.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어요, 저희가. 끊임없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